빵순이의 낭독 성장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쬐고 있습니다. 이런 오후에 제가 맛있는 책을 한 권 준비했는데요. 라비니아님의 인생은 애매해도 빵은 맛있으니까. 이 제목부터 빵순이인 저에게 확 와닿는 제목이었습니다. 게다가 작가님께서는 새로운 공간을 여행하는 취미가 있고 빵과 책,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대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더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공허한 마음엔 밀가루, 피트 떡볶이.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쳤을 땐 허기가 진다. 공허한 마음을 채울 방도가 없을 땐 음식으로 배를 채우곤 했다. 시련의 아픔에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 먹던 식사를 합시다의 주인공 백수지처럼 수지는 이별 후 여러 음식을 입속에 우겨 넣었다. 기계적으로 음식을 몸속에 채워 넣는 주인공은 서럽게 울거나 이별의 슬픔을 토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 건 텅 빈 공허를 채울 방도가 없어 음식을 밀어넣는 주인공이 가엾고 애잔해 보인 탓이었다. 마음의 통각이 발달했을 땐 날선 마음을 잠재우기가 어렵다. 그럴 땐 가시를 세우고 열심히 무언가를 뱃속에 채워 넣었다. 텅 빈 마음을 메울 방법이 없어 음식이라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경험을 나도 겪어본 적이 있다. 음식을 먹는다고 마음의 여백이 채워지진 않는다. 순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뭐라도 먹는다는 말이 더 옳다. 실현당한 여주인공이 양푼 비빔밥을 입안에 우겨 넣는 장면이 드라마의 흔한 클리셰로 사용되는 건 음식으로 감정의 빈곤을 채워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릇을 비우고 나면 뒤따라오는 기분 나쁜 포만감은 후회를 불러올 것이 빤했다. 필시 체중계에 올라서서 자괴감을 느낄 걸 알면서도 비빔밥을 쉴 새 없이 입으로 가져가며 서러워지고 만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입속으로 넣고 싶은 건 빈 가슴을 채우고 싶다는 신호 같은 거다. 엉뚱하게 우린 마음이 아닌 몸속에 음식을 우겨 넣는 방식으로 아픔을 치환해버리지만 난 기분이 우울할 땐 빵을 먹어야 직성이 풀렸다. 취직이 어려웠을 때, 당장 월세 낼 돈이 없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곁에서 위로해줄 이는 없더라도 맛있는 빵은 가까이 두었다. 서울 상경을 꿈꾸며 입사 면접을 보러 다녔을 때도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엔 반드시 맛있는 빵집에 들렀다. 미온적인 면접관의 얼굴을 떠올리며 불합격을 예견하는 날에도 발걸음이 빵집으로 옮겨졌다. 서울까지의 왕복 버스비가 아깝지 않도록 맛있는 빵을 먹으며 자신을 위로했다.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이대로 고향에 내려가는 게 억울해서 가방에 맛있는 빵이라도 가득 채운 뒤 버스에 타야 속이 편했다. 당시엔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빵집을 찾으러 가는 것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비웠다. 불합격 문자에도 의연할 수 있는 건 나만의 합리화 방법 덕분이었다. 맛있는 빵 먹었으면 됐지. 서울 구경하고 왔으니까 괜찮아. 다음번에 면접 보러 가는 곳 근처에 맛있는 빵집이 있으면 좋겠다. 정신 승리로 보일지 몰라도 이 방법은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거듭되는 불합격에도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빵이 나를 위로해줄 때도 있지만 타인과 갈등을 빚을 때는 매콤한 게 당겼다. 특히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땐 꼭 생각나는 메뉴가 있었다. 말 좀 해봐. 그가 내게 채근하듯 대답을 요구하면 난 굳게 입을 다물고 침묵을 유지했다. 상대를 설득할 만큼 언변이 좋지 못했을 뿐더러 해명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마음과 입에 걸쇠를 걸었다. 잘잘못을 따지며 화를 내는 상대의 면전에 할 말은 아니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빨리 해결책이 없는 이 지루한 대화를 끝내고 떡볶이를 먹고 싶다. 이상했다. 이유는 모르지만 화가 나거나 울적할 땐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었다. 매콤한 양념에 오래도록 끓인 떡볶이를 떠올리면 울적한 기분에서 도피할 수 있었다. 때마침 집 근처에 맛있는 떡볶이 가게가 있어서 그곳으로 달려갔다.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건 울적한 감정을 매운 양념으로 치덕치덕 메우고 싶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심각한 표정으로 잠깐 바람 쐬고 온다며 말하곤 달려가는 게 적막한 공원이 아닌 떡볶이 가게인 건 우습긴 하다. 상대는 내가 우리의 관계나 문제에 대해 잠옷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예상하겠지만 그 시간 난 떡볶이를 열심히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떡볶이에 김밥까지 야무지게 먹고 나면 포만감에 기분이 나아진다. 일관되게 단순한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한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따끈한 빵을 먹고 마음이 답답할 때는 떡볶이를 찾게 되는 건 내 몸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생존 반응이었다. 직면한 문제가 고작 떡볶이 한 입에 해결될 리 없다는 건 알지만 숨막히는 가슴을 매운 양념으로 뚫어버리고 싶었다. 시련의 아픔과 상처, 갈등이 있을 땐 날 괴롭게 하는 상대보다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떡볶이가 훨씬 이롭다. 타인이나 세상의 모서리에 상처 입었을 때는 한입거리 떡볶이와 가꾸운 빵이 위로가 된다. 그 한 입이 지금의 기분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거나 답답한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관조하듯 보게 만든다. 빵과 떡볶이는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이로운 음식이다. 잠깐 밥은 먹고 슬퍼하자고 기력이 있어야 대화를 하든 치열하게 싸우든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어르듯 말하며 떡볶이를 우물거렸다. 떡볶이 한 입 베어 물고 우리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꼬였나 되짚어보고 김밥 하나를 먹은 뒤엔 그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뒤 어묵 국물 한 수저를 떠먹으며 우리 사이에 타협점이 있나 되돌아본다. 그와 마주보고 있을 땐 복잡하고 숨이 막히기만 했는데 떡볶이 한 그릇에 답이 떠오를 때도 있다. 그릇을 비우고 난 뒤에는 휴대폰 카메라로 입가를 확인했다. 다시 그를 만날 때 입가에 고추장 양념이 묻어있으면 나의 떡볶이 타임을 들키고 말 테니까. 완벽하게 떡볶이의 흔적을 은닉한다. 다시 투지를 불태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정도 먹는 건 괜찮아. 나를 다독이며 가게를 나선다. 미친 듯한 포만감에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살짝 아쉽다 싶을 만큼 먹은 정도라 기분이 좋았다. 다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의 타협점을 찾을 기력이 생겼다. 마음의 여유를 되찾은 나는 탄수화물의 위대함을 새삼 실감한다. 제어하지 못한 식욕에 휩쓸려 폭식이나 과식을 할 땐 회의감이 짙어지지만 적당한 포만감은 공허함의 위안을 건넨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마냥 따뜻하고 달콤하고 알싸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던가? 누구에게나. 책 내용 중에 한 챕터를 읽어드렸는데요. 작가님도 그렇듯이
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나 자신에게 격려를 주고 싶을 때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을 때 선물로 빵을 먹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빵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빵순이가 되었지만 이 빵을 통해 얻는 위로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살아가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받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